예,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ISO 9001 2015 요구사항 해설 그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 상황, 사장, 조직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뭐 어떤 건지 이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 사장에 대해서 실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한번 보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왔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우리가 사장부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장 조직 상황,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8장 운용, 9장 성과평가, 10장 개선, 여기까지 4장부터 실제는 우리 조직 상황과 리더십과 6장 기획, 7장 자원과 8장 운용과 9장 성과평가, 10장 개선까지 요것들에 대한 것들 하나하나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품질 매뉴얼과 절차수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상황이 사장에 이렇게 보면 조직 상황에 보면은 4.1에 조직과 조직 상황에 의해 4.2 이해관계의 니즈와 기대 이외 4.3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절차와 프로세스 시스템의 사용을 이 시스템 4.3에 우리가 품질 사장이 뭐였어요? 우리가 조직의 상황이죠. 조직 상황. 이 프로세스와 절차들의 시스템 안에 모든 것들을 갖들어서 띄어져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조직 상황과 관련 이해관계 니즈를 받아서 이런 프로세스 활동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면서 아웃풋이 제품과 서비스 우리 자기 회사에 우리 조직에 또 고객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웃풋이 노출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전체를 우리 조직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탤런트가 입고 있는 옷들이 예쁘고 하더라도 내 몸에 내가 입었을 때 그 옷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폼도 나지도 않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삼성에서 갖고 있는 매뉴얼 절차 프로세스가 우리 회사의 조직과 상황에 맞지 않아요. 뭐니 해도 내 조직에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내가 옷에 뽀때도 나듯이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우리의 조직과 상황에 맞는 프로세스를 가졌을 때 최적의 프로세스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경쟁력이 있어지고 최종적으로 회사의 경영 이익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4장 조직과 상황,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8장 운영, 9장 성과평가, 10장 개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돌리면서 운용하면서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고객 만족과 경쟁력에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검토에서 이 프로세스를 보면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넘어가 보네요. 4.1에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보면은 요구사항을 보면은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외부와 내부 이슈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외부와 내부 이슈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품질 조직은 조직과 조직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직 상황에 대한 사례를 보면 내부 이수와 외부 이수와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 상황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고 강하고 약하고, 또 외부적인 이수에서는 또 어떤 것들이 기회가 오고 있고 위협이 오고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지난번에 용어의 설명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객, 이사회, 외부 제공자, 소유자, 소유주, 이해관계자 사이에 종업원들, 무협회, 뭐 각종 관공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조직과 이해관계자들인 거죠. 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것들만 뿐만 아니고 사회 법규, 또 외부적으로 우리 고객과 신규 마케팅이라든지 경쟁자가 어디가 있고 패션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기회가 오고 있다든지, 또 우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적으로서, 인력적으로서, 물리적, 상황적, 재무적인 판단, 모든 유틸리티들, 또 생산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부 이슈를 끌어들여서 우리 스와트 분석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강점은 뭐고, 내부적인 환경에서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다, 또 우리에게 기회는 오고 위협적인 요소들은 뭐다, 우리 기회와 강점을 찾아서 공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또 우리가 기회와 약점을 어떻게 전략을 바꿀 것이고, 또 위협과 강점에 대한 우리 방어적인 전략은 어떻게 쓰고, 또 우리가 위협적이고 약점인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회사의 영향, 외부 환경에 주는 경영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들은 뭐다, 외부 환경별 요소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요 요소들을 돌출시켜서, 또 경쟁 환경 분석도 해서, 또 내부 역량 분석, 비전 전략 분석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약점은 어떻게 전략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 영양부를 이렇게 보면은, 차별에 대한 핵심 역량, 자금 조달이라든지 운영력, 구성원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뭐 안정된 그 마켓 리드라든지 CEO의 전력 정량 능력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관리 부재 결정의 경쟁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실이라든지 재정적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외부 환경적으로 우리가 신시장이 새로 개척되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되어지고 이 소득 수출이 증대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오는 것들이다. 또 우리 경쟁자가 너무 뭐 나선다든지, 아니면 대체제가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아니면 경기가 우리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물건 못 한다든지 생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상황에, 우리 조직에 맞는 상황을 어떻게 잘 알고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보면은, 원만한 노사관계, 뭐 우리 강점에서는 원만한 노사관계, 우수한 경영관리 기법을 활용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든지, 우리 회사로 보면은 약점은 QC 기법이 잘못되어 있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인력 부분이 유연성이 부족하다든지, 높은 뭐 대미 수출에 의존을 한다든지, 또 적은 부채 비율이 지양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약점, 또 뭐 우리
위협적인 지형과 연대를 통해 차세대 자동차 표준 설정에서의 우위를 선정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의 씨알은 이미지 우리 자체 내적인 외부적인 환경에서 기회가 오고 있는 것들, 또 외부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인해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사회적 이익을 도면해서 생산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경기가 위축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조직 상황에 의합니다. 조직은 조직의 목적 및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는 내부와 외부 이수를,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영향을 주는 내부와 내부 이수를 정해야 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부 외부 이수를 정하고, 이 내부와 외부에 대한 이슈가 정해진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1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과목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스와트 분석입니다.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적인 요소들을 분석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겠다, 어디에다가 우리 조직 상황에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4.1 아까 조직과 이해관 상황이었죠. 4.2는 뭡니까?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아까 전에 누가 였습니까? 우리 고객이나 이사회나 뭐 외부 제공자나 고객들이나 종업원들, 또 우리 뭐 관공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필요와 그 사람의 기대에 대한 것들이 법의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라. 고객의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에 이해관계자가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은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어떤 사항을 정해야? 조직이 뭡니까? 여기서의 조직은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는 다음 사항은 A,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들, 우리가 품질 관련 경영 법적 규제사항, 고객 요구사항, 우리 종업원들, 우리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련되는 이해가 조직에 뭐다 하는 것들을 먼저 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것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고객, 종업원, 법구정, 뭐 사회, 관공서 이런 것들이죠. 의사결정 활동의 영향을, 이해관계자란 뭐 이해당사자,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자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련 이해관 요구사항, 조직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의 관련 요구사항의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라는 거예요. 모니터링하고 검토를 해라. 이해관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해당사의 의사결정 또는 우리 회사에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이해관계자라 했죠. 이해갔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용어의 이해관계자가 어떻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이해당사자, 의사결정 또는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자라 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좀 더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 관련 이해 요구사항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보면서 우리 회사의 퀄리티 매니지먼트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 했다는 거죠. 당사자의 의미. 이해관계자는 여기 있으면 기업에서는 종업원들, 소비자, 정부, 뭐 미디어, 지역사회, 투자자, 경쟁 조직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된 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에게 만족을 하는 기대의 니즈에 필요한 그런 사람, 그런 매뉴얼의 관계를 조직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야 된다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차츰차츰 요 책을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해서 이해관계들 법률적이나 경제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떻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해관계의 주주, 종업원, 부품업자, 고객, 경쟁업자, 유통업자, 은행, 소비자, 정부, 여론 이 사람들이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자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기업의 윤리적 책임감을 이렇게 해서 많이 주는 것들에 해당되는 곳에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니즈에 부응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자를 순수히 하면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여기서 각 기능별 관리 고객과 뭐 이런 것들 옆에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것을 보면서 이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환을 보면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교환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3입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 품질 경영 시스템, ISO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을 하라.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의 경계 및 적용 가능성을 정하여야 하고 적용 범위를 정할 때 조직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항? 4.1이 뭐였습니까? 4.1의 어떤 내부와 우리의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우리 조직 상황의 예부와 내부 이슈들에 대한 것들이죠. 또 4.2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것들의 범위를 우리는 이게 쉽게 하면 우리 고객은 어디까지 두고 우리 회사의 범위는 이 매뉴얼이 적용되는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어느 우리 회사의 조직상에서 전 조직에서 상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에 정해진 적용 범위 내에서 이 표준의 요구사항이 적용 가능하다면 조직은 이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로 이용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적용 범위에는 포함되는 제품 및 서비스 형태를 기술을 하여야 하고 그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이 표준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된다. 적용될 수 없다고 정한 요구사항이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성 보장과
고객 만족 정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또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이 주장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적용은 뭐 말입니까? 우리가 생산해서 원자재를 사서 생산해서 원자재를 원부 자재를 사서 창고에 입고 검사해서 그 다음에 생산해서 그 다음에 검사해서 판매하죠. 판매까지 해서 거기서 결함이 있을 때 AS까지 잡는 그 범위들이 어디까지, 또 우리 어떤 회사들은 서비스 업종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 편리성에 대한 것들 또 이런 게 들어 있을 거고, 또 판매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 안 하고 OEM 방식으로 줘서 그 OEM 제품을 받아서 판매만 하는 경우의 조직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서비스 업종도 있을 거고, 거기는 또 설계가 있고 없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8.3의 운영에 들어가면은 설계 및 적용 범위, 설계 검증, 설계 능력, 설계 검증, 설계 유효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 적용 범위가 우리가 서비스 업종 다르고 판매 업종 다르고 제조업종 다르고 뭐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범위에 두고 우리가 이 범위에 여기 한정되는 것들은 우리가 내부의 이수에 의해서 내부의 강점과 약점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외부의 고객들과 외부사항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또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 만들고 있는 우리 제품 및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내부 이수 요 사항에 따라서 조직상을 고려해서 우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로서 이용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문서화된 정보를 이용 가능하고 유지되어야 하고, 적용 범위에는 포함된 제품 서비스 형태를 기술을 하여야 하고, 조직이 그 조직의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이 표준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 그러니까 우리는 설계가 없다 이러면, 설계가 없으니까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는 외부에서 가져온다든지, 뭐 우리는 설계 부수가 없다든지 개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우리에서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산을 안 하면 OEM 방식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사서 하면 우리는 생산 공장이 없으니까 물건을 파지 않은 이런 요구사항들의 조항들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 그 요구사항을 정당하게 제시하라는 거예요. 적용될 수 없다고 정한 요구사항이 제품의 적합성 고객만족을 고객만족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의 능력 또는 책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 표준에 대한 적합성이 추적될 수 있다. 조직은 다음의 경우에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고객 및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을 일관되게 제공하는 능력을 실증한 표로가 있는 경우, 지속적인 개선, 부적합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경우, 또 제품은 고객에 의해 요구된 제품, 고객을 위해 의도된 제품에만 적용해줘야 된다. 시스템의 적용, 이 표준은 업종, 규모, 생산, 제품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 적용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이다. 이 요구사항의 시스템의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은
꼭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는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그 요구사항을 우리 이해관계자와 내부 이수에 우리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적당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 표준 적용 가능한 모두 요구사항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데 누가 정한다?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우리 조직이 적용 범위를 결정해서 그 결정된 이러한 결정은 조직이나 제품의 특성, 제품 실현, 프로세스, 리스크 평가 결과, 상업적인 교류 및 계약적,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근거로 내려야 한다 하는 것들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4.4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